완전 두들겨 맞는 기분이에요. 케이틀린 클락 선수, 코트 위에서 온갖 시련을 다 겪어봤지만 팬들 입장에선 요즘처럼 답답했던 적이 없을 겁니다. 대놓고 파울을 불지 않거나 어이없는 판정을 내리는 등 심판들의 행동이 도를 넘고 있거든요. 불필요한 테크니컬 파울까지 남발하는 걸 보면 이건 뭐 심판들이 작정하고 클락 선수에게 원한이라도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과연 이게 그냥 거친 몸싸움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는 걸까요? 클락이 코트에 들어설 때마다 경기장의 열기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전매 특허인 초장거리 3점슛과 눈을 사로잡는 어시스트를 기대하죠. 하지만 정작 클락은 경기에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수비수뿐만 아니라 언제 휘슬을 불지 모르는 심판들, 눈치까지 계속 봐야 하니까요. 그것도 가장 애매한 순간들만 골라서 말이죠. 처음엔 열광적으로 응원하던 관중들도 이젠 심판들을 향해 등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나올 때마다 야유를 퍼붓는 거죠. 이 쿼터 5분 48초 남은 현재 인디애나가 11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는 판정일까요? 아니면 편파 판정이라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팬들은 물론이고 분석가, 심지어 선수들까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어처구니 없고 경기의 흐름을 바꿔버린 판정 10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담하는데 특히 7번째 장면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노골적인지 믿기 힘드실 겁니다. 자, 시작해보죠. 최근 기억 중 가장 황당했던 노콜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때는 9월 22일, 플레이오프가 막 시작된 날이었죠. 인디애나 피버와 코네티컷 선의 맞대결이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모든 시선은 리그 최고의 슈퍼루키 케이틀린 클락에게 쏠려 있었죠. 정말 흥미진진한 명승부가 예상됐지만 팬들이 목격한 건 시즌 최악의 심판 참사 중 하나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슈가디 캐링턴이 공을 낚아채려다 그만 클락의 눈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충격이 어찌나 컸는지 클락은 순간 정신을 잃고 초점을 되찾으려 눈을 깜빡거렸죠. 관중들은 당연히 휘슬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죠. 하지만 휘슬은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캐링턴의 방해에 시달리던 클락이 보스턴을 찾아 패스하는 순간 캐링턴에게 얼굴을 맞고 쓰러집니다. 팬들은 분노로 들끓었죠. 최소한 파울, 아니 플래그런트 파울이라도 선언될 줄 알았지만 심판들은 침묵했습니다. 경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했죠. 한편 그 가격의 여파가 분명했던 클락은 좀처럼 자신의 리듬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을 마쳤을 때 그녀의 야투 기록은 9번 던져 겨우 한 골, 평소답지 않은 모습이었고 3점 슛은 6번 모두 빗나갔습니다. 심지어 눈 주위에는 시퍼런 멍이 들기 시작했죠. 또 하나의 오심이 남긴 끔찍한 흔적이었습니다. 보스턴에게 패스한 후 가격을 당한 클락은 여전히 쓰러져 있습니다. 이 순간은 수많은 논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이게 그저 거친 플레이오프 경기의 일부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을까요? 어쨌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클락은 소위 말하는 슈퍼스타 콜 같은 건 절대 받지 못할 거라는 것. 오히려 리그 최악의 노골 판정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처지였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각도에서 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녀를 불러서 말하고 있죠.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팬들은 분노가 폭발했고 소셜미디어로 달려가 리그에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덕분한 한 시청자는 역대 최악의 심판이 운영한 농구 경기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팬은 그야말로 심판진의 수치라며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관중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러도 케이틀린 클락은 그녀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해냈습니다. 바로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속 싸워나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편파적인 판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기 내내 말이죠. 클락은 상대 선수들한테 붙잡히고 밀쳐지고 얻어맞는 등 온갖 거친 수비를 다 견뎌냈지만 휘슬은 종처럼 울리지 않았습니다. 파울 선언도 선수 보호도 없이 그저 꿋꿋이 버텨내길 바랄 뿐이었죠. 마리나 메이브리가 얼마나 집요하게 수비하는지 이 장면 한번 보시죠. 클락이 포스트 시즌 첫 득점을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는데요. 클락이 어떻게든 메이브리를 뚫고 골밑으로 파고들어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리버스 레이업을 성공시킵니다. 심지어 경기 해설자들조차 이건 좀 심한 몸싸움 아니냐고
한마디 거들 정도였죠. 누가 봐도 명백한 파울이었지만 심판들은 완전히 딴 세상 사람들 같더군요. 하지만 클락은 그런 오심에 흔들릴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법으로 팀에 기여하며 자신이 왜 리그 최고의 강심장 중 한 명인지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 경기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심판 판정이 경기를 어떻게 좌우하고 더 나아가 선수들을 부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죠. 이어서 팬들을 경악하게 만든 또 하나의 충격적인 몸싸움 장면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거친 수비인지 아니면 그냥 위험한 반칙인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죠. 이번 상대는 코네티컷 선이었고 때는 8월 28일이었습니다. 경기는 평범하게 흘러가나 싶었죠. 알리사 토마스가 클락에게 불도저처럼 달려들기 전까지는요. 어깨로 그대로 밀어버리는데 그 충격에 이 신인 선수는 코트 위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충돌 장면 좀 보세요.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정말 살벌한 가격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심판은 고작 일반 파울을 선언하더군요. 팬들은 그야말로 분노했습니다. 한 팬은 이게 농구냐고 트윗했고 다른 팬은 비겁한 반칙이라고 비난했죠. 일부러 어깨부터 들이미는 플레이였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여론은 이게 플래그런트 파울이라는 것이었고 이걸 제대로 판정하지 않은 것은 WNBA 심판 자질 논란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살벌한 견제를 받고도 케이틀린 클락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툭 털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바로 자기 플레이를 하러 갔죠. 넘어져도 금방 털고 일어나 경기에 다시 몰입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녀의 강철 멘탈을 제대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클락은 계속해서 코트 위에서 존재감을 뿜어냈고 자신이 왜 리그에서 가장 투지 넘치는 선수 중 한 명인지 제대로 입증했습니다. 네, 알리사 토마스에 대해서 심판들이 추가 조치는 검토하지 않는군요. 비디오 판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 판정 때문에 여기 팬들은 완전히 흥분 상태입니다. 그런데 클락이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낸 것처럼 보였을 때 또 다른 논란거리가 터지고 맙니다.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서 시작됐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작전 타임 중에 한껏 달아오른 루키가 팬들의 응원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베테랑 선수가 대놓고 그녀를 밀쳐버린다면 과연 심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8월 18일 시애틀 스톰과의 경기는 이미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접전이었고 경기는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클락이 시애틀 벤치 근처에서 관중들의 함성을 유도하며 그 뜨거운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스카일러 디긴 스미스가 움직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디긴 스미스가 클락 뒤로 다가가더니 어깨로 강하게 툭 치고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한껏 달아올랐던 경기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경악의 탄식으로 바뀌었고 이내 성난 야유가 파도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심판들은요, 또다시 그냥 넘어가더군요. 파울도 경고도 없이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온라인은 그야말로 불타올랐죠. 스포츠맨십과 공정성에 대한 논쟁으로 말입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로 몰려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한 팬은 아니 이게 어떻게 파울이 아닐 수가 있죠? 라고 물었고 다른 팬은 왜 특정 선수들은 저렇게 대놓고 공격적인 행동을 해도 괜찮은데 클락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감시당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자, 이쯤 되면 스카일러 디긴스의 그 거친 행동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인디애나가 시애틀을 그냥 박살내버린 경기에서 존 A 스미스가 케이틀린 클라크한테 거의 폭행에 가까운 행동을 했는데도 말이죠. 스미스가 민 건 심판 눈에 아예 보이지도 않았나 봐요. 반면에 클라크가 감정을 좀 드러내면 코트 위에서 열정적으로 뛰다가 조금만 흥분해도 칼같이 테크니컬 파울을 불어버리거나 경고를 주거든요. 그러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그냥 단순히 심판의 일관성 없는 판정 문제일까요? 아니면 WNBA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 바로 그 8월 18일 시애틀 스톰과의 맞대결은 이미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를 더 뜨겁게 만든 사건이 터졌죠. 3쿼터 종료 7분 14초를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케이틀린 클라크가 슛을 놓치고는 순간 욱해서 농구 콜대 밑에 붙어있는 보호대를 살짝 툭 쳤는데
누가 뭘 제대로 보기도 전에 심판이 쓰리 냅다 울리더라고요. 테크니컬 파울이었죠. 케이틀린 클라크가 테크니컬 파울을 받자마자 그 판정은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바로 갈렸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힘든 순간에 선수가 보인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까요? 논란이 계속되자 클라크가 나중에 자기 행동에 대해 해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제가 테크니컬 파울을 받은 건 솔직히 제 자신한테 화가 나서였어요. 3점 슛을 놓친 것 때문에요. 그래서 백보드를 쳤는데 심판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농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요. 이런 어이없는 판정에도 불구하고 클라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팀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생각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죠. 다른 선수 같았으면 그 억울함 때문에 경기를 망쳤을 수도 있는데 그녀는 자기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응수했어요. 바로 실력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였죠. 근데 그게 오히려 절 더 자극한 것 같아요. 더 빡세게 뛰게 만들었거든요. 제 생각엔 그 판정 이후로 우리 팀 경기력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심판한테 고맙다고 하고 싶네요. 클라크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디존 A 스미스가 밀친 것도 어이없는 테크니컬 파울도 다 털어버리고 코트를 지배해버렸죠. 끝까지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칼날 같은 집중력을 보여준 결과는 어땠을까요? 피버의 17점 차 대승이었습니다. 클라크는 혼자서 무려 23점이나 퍼부었고요. 우리 팀이나 상대팀 아니면 심판 판정과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냥 저는 승부욕이 강한 선수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과연 이런 종류의 행동이 항상 똑같이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유독 클라크한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걸까요? 심판들이 리그의 다른 선수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과연 규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명백한 이중잣대가 존재하는 걸까요? 케네디 카터가 패스를 거의 가로챌 뻔했고 다이애나 터라시가 득점 인정되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네요. DT에게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집니다. 이런 테크니컬 파울 논란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인디애나 피버가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와 맞붙었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충돌 하나가 팬들의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고 섬뜩한 질문 하나를 던졌죠. 대체 WNBA에서 몸싸움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9월 11일 게임브리지 필드하우스. 경기장의 열기는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해 있었죠. 하지만 그 열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제키 형의 손이 케이틀린 클라크의 얼굴을 가격했고 루키인 클라크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잠시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안으로 파고들어 리버스 레이업. 오! 방금 제키 형과 크게 부딪혔는데요. 제키 형. 관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심판의 판정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일반 파울이었죠. 네, 파울이 선언되네요. 최근 1분 사이에 벌써 두 번째로 거친 충돌이 나왔습니다. 많으면 즉각적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비처럼 쏟아졌고 소셜미디어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으로 들끓었죠. 팬들은 방금 자신들이 본 장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클라크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런 일에 영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경기에 복귀했지만 그 순간의 찜찜함은 경기장 전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터프한 수비와 무모한 반칙의 차이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클라크의 멘탈은 정말 대단했지만 대체 이런 상황을 얼마나 더 버텨야 하나 하는 의문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선수가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때는 2024년 5월 22일 인디애나 피버는 그야말로 벼랑 끝 승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시애틀 스톰. 전반전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코트 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죠. 언제나처럼 공격적이었던 케이틀린 클라크는 거침없이 골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세 번째 충돌이 있었지만 심판의 휘슬은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경기 종료 단 몇 초 전 선수를 제치고 베이스라인을 돌파했지만 그 슛은 상대 수비의 손에 막히고 말았죠. 어느새 경기는 박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팽팽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고 관중들은 완전히 경기에 빠져들었지만 터져나온 건 환호가 아닌 순전한 경악의 탄성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파울이 아니죠? 벤치에 있던 피버팀의 크리스티 사이즈 감독도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터져나왔죠. 심판 판정이 좀 더 나아져야 합니다. 저런 콜들은 당연히 받아냈어야 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공정함과 일관성을 요구하는 명백한 외침이었죠. 코트 위에서 클라크가 받아야 할 존중에 대한 호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그저 하나의 오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클라크에게만 유독 다른 판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걸까요? 시즌이 거듭될수록 이 질문은 외면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논란 하나가 잠잠해질만 하면 또 다른 논란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패턴이 되어버렸죠. 입이 떡 벌어지는 순간들의 중심에는 항상 케이틀린 클라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죠. 신기록을 세우거나 경기를 뒤집는 슛 때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판정,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불리지 않는 휘슬이었습니다. 6월 19일 워싱턴 미스틱스 대 인디애나 피버. 경기장의 긴장감은 살얼음판 같았고 승부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클라크가 움직이자 수비가 에워쌌고 바로 그 순간 일이 터졌습니다. 스테파니 돌슨이 나타나 부딪히며 공을 쳐냈죠. 관중들은 모두 당연히 휘슬이 울릴 거라 생각하며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만 휘슬은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클라크가 쏜살같이 리무를 향했지만 돌슨의 블로킹에 막히고 말았죠. 클라크는 당연히 파울이라고 생각한 듯 했지만 경기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팬들은 분노했고 소셜미디어는 어떻게 저렇게 명백한 파울을 못 볼 수 있냐며 불신으로 폭발했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끊지 않는 것과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했죠? 물론 몇몇 사람들은 이게 다 신인 선수가 겪어야 할 통과 의례 같은 거라고, 클라크가 그저 혹독한 프로리그 신고식을 치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뭔가 더 우려스러운 하나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클라크만 유독 따라다니는 듯한 노골적인 무시성 노콜 말입니다. 한 팬은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죠. 상대가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해도 노콜인데 클라크가 골대를 살짝 쳤다고 테크니컬 파울이라고? 이런 일관성 없는 판정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클라크의 커리어 초창기 한순간으로 돌아가 보죠. WNBA에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전주곡과도 같았던 바로 그 경기로 말입니다. 5월 18일 인디애나 피버 대 뉴욕 리버티. 클라크는 아직 프로 무대에 적응하던 시기였지만 그녀 특유의 자신감으로 코트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쾅! 브리아나 스튜어트가 건 스크린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충격파가 관중석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충돌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심판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클라크는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듯 휘청거렸고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게 파울이 아니면 대체 뭐가 파울이란 말입니까? 소셜미디어는 뜨거운 논쟁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네, 스크린은 농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선은 어디까지일까요? 강력한 몸싸움이 과도한 반칙이 되는 순간은 대체 언제냐는 겁니다. 몸싸움도 몸싸움인데 더 심각한 건 왜 클락만 유독 다른 선수들이랑 똑같은 대우를 못 받는다는 느낌이 드냐는 거죠. 다른 선수들한테는 다 불어주는 파울을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는 그냥 못 본 척 넘기기가 힘들어져요. 이건 그냥 운이 나쁘다거나 수비가 빡세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죠. 클락의 경우에는 그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거고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이게 그냥 혹독한 신인 신고식이냐는 겁니다. 아니면 리그가 일부러 클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슬쩍 눈 감아주고 있는 걸까요? 케이틀린 클락, 그녀의 멘탈은 정말 수없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5월 20일에 일어난 일은 그녀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평범한 플레이였어야 할 장면이 팬들과 분석가들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순간으로 변해버렸죠. 과연 WNBA 심판진이 그녀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요. 코네티컷 선과의 경기는 다른 경기와 똑같이 시작됐지만 상황은 곧 고통스럽게 변했습니다. 클락이 스크린에 빠져나가던 중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목이 돌아가 버린 거죠. 어색하게 꺾이더니 순식간에 그녀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코트 위에 쓰러졌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였죠. 저렇게 해야 케이틀린을 막을 수 있고 자기들이 더 나은 팀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케이틀린이 넘어졌어요. 당연히 휘슬이 불렸어야죠.
당연히 심판들이 개입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심판들은 침묵했습니다. 파울도 경기 중단도 없었죠. 아무것도요. 그냥 클락이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 경기는 그녀 주위에서 계속됐습니다. 팬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죠. 소셜미디어는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 거친 스크린에 발목까지 돌아갔는데 파울콜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뭘 해야 파울이 불리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수의 안전에 대한 문제였죠. 하지만 클락은 클락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걸로 멈추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불편해 보이는데도 그녀는 계속 싸웠습니다. 부상 때문에 경기에서 빠지는 걸 거부한 거죠. 이 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바로 그녀가 왜 특별한지를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실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근성까지도요. 클락은 단순히 멋진 장면을 만들려고 농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든 이기기 위해 뛰는 거죠. 자, 어떤 어린 소녀가 커서 저렇게 큐적이 되는 리그에서 뛰고 싶어 할까요? 대체 어떻게 여기에 앉아서 여자 스포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나요? 정작 본인들은 중학교 여왕벌처럼 굴지 않을 만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말이죠. 코트 위에서요.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너무 바보 같다고요. 걔네들은 이건 그냥 막장 드라마 같아요. 논란의 콜 10가지, 그리고 입이 떡 벌어지는 순간 10가지, 잔인한 몸싸움부터 노골적인 노콜까지 케이틀린 클락은 이 모든 걸 겪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녀는 왜 자신이 WNBA의 미래인지를 증명해냈죠. 이건 단순히 오심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유발하고 논쟁에 불을 붙이고 팬들이 WNBA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게 만든 순간들이었죠. 심판 판정에 대해서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클락의 회복력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얻어맞고 아무리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고 또 대고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녀는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불리한 상황과 심판들이 모두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을 때도 뛰어날 방법을 찾아냈죠.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WNBA의 미래에 어떤 의미일까요? 리그는 어떻게 농구를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그 격렬함을 유지하면서 공정한 경기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문제의 판정들을 분석했고 거친 플레이들을 봤으며 클락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싸우는 걸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판단할 차례입니다. WNBA가 자신들의 최고 스타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경기의 일부일까요? 여러분이 결정해 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화면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